만약 푸틴이 당신이 말하는 그런 나쁜 놈이었다면 그는 조지아를 차지했을 겁니다. 조지아를요. 푸틴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그는 조금씩 움직여 왔어요. 그는 정말 자제했죠. 그렇죠? 그는 정말 자제해왔지만 그의 군대는 2만 명의 아이들을 납치했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냐고요? 그들은 동부 지역에서 나왔는데 그 2만 명 중 상당수가 러시아어를 쓰는 아이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납치당해도 괜찮다는 건가요? 푸틴 지지자 한 명이 최근에 짐을 싸서 러시아로 이주했어요. 서방의 모든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였죠. 그는 전통적인 가치를 원했고 각성 문화로부터의 자유를 원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는 자신이 원하던 것을 정확히 얻었고 바로 후회하게 됐습니다. 그는 러시아에 도착해 인플레이션이 통제되지 않고 인종차별이 합법이며 FSB가 모든 움직임을 감시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혼자가 아니었고 알고 보니 그는 운이 좋은 편에 속했습니다. 불행하게도 순진한 서양인들에게 이런 거짓말을 팔아서 수백만 달러를 버는 브로커 산업이 존재합니다. 이것은 사실상 지정학적 폰지 사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외국인들이 모스크바에서 집세 때문에 울고 있을 때 실제 러시아인들은 도시가 무너지고 있어서 문자 그대로 얼어 죽고 있습니다. 그러면 푸틴의 보수적 낙원의 현실을 한번 살펴봅시다. 이 남자는 최근 러시아로 이주한 영국인 유튜버로 현재 러시아가 푸틴 주장처럼 보수적 낙원이 아니라고 공개적으로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나쁜데 임대료는 미친 듯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항상 FSB의 감시를 받고 있습니다. 그 유튜버는 러시아가 유럽에서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가치의 마지막 보루라는 인식은 전혀 정확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영국과 미국의 일부 지역이 더 강한 전통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유튜버가 직접 경험을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보시죠. 가격 측면에서 러시아는 점점 더 비싸지고 있습니다. 여기로 이사할 계획이라면 원격으로 일하거나 충분한 저축을 해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일자리 구할 계획이라면 급여가 높지 않습니다. 요약하면 이곳에서는 돈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의 말 들으셨나요? 다른 나라에선 인종차별이 불법이지만 러시아에선 합법인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벤도 그 교훈을 처음 배운 첫 외국인은 아닙니다. 올해 초 우리는 미국 내 모든 인종차별을 피하기 위해 러시아로 이주한 미국 여성의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녀는 흑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인종차별적 이웃에게 공격당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뉴스가 아니라 그녀의 직접 발언입니다. 들어보시죠. 프랑 씨는 가슴 아픈 영상에서 자신과 아기가 모스크바에서 인종차별적인 이웃에게 공격당했다고 주장합니다. 그은 셔르건고 인스타그램에 그 사건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이제 그 공격이 그녀의 고향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이 더욱 가슴 아픈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빌라는 2020년 다큐멘터리 Back in the Union of Soviet Socialist Republics에서 자신의 이주를 언급했으며 이 다큐는 러시아 국영 방송 RT에서 방영됐습니다. 여기 그녀가 이유를 설명한 인용문이 있습니다. 왜 러시아로 이주했나요? 저는 차별을 겪던 나라를 떠나고 싶었어요. 모스크바에서 1년 산 뒤 그녀는 RT에 말했다. 인용문입니다. 러시아에 살며 자유를 느껴요. 언제든 밖에 나가도 안전하거든요. 5년 후 그것은 환상에 불과했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공격 후 빌라 씨는 얼굴에 피가 묻은 채 인스타그램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녀의 아파트 건물에 사는 한 커플이 그녀가 2살 배기 아이와 함께 있을 때 주먹으로 그녀를 때리고 인종차별적인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러시아어로요. 병원에서 촬영된 영상에는 빌라 씨가 공격 후 괴로움에 우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그녀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이 응답도 도움도 주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런 의문이 듭니다. 왜 외국인들은 계속 러시아로 이주할까요? 그건 순진한 서양인들이 계속 러시아로 이주하도록 강한 유인을 가진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푸틴부터 시작됩니다. 푸틴은 러시아가 서구적 가치를 지키는 마지막 수호자라는 이야기를 계속 퍼뜨릴 강한 동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유럽인과 미국인이 러시아로 이주해 푸틴이 이 사람들이 행동으로 선택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지난해 푸틴은 공유 가치 비자 프로그램이라는 새 비자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일부는 이를 안티워크 비자 프로그램이라고도 부릅니다. 이제 크렘린은 이것에 대해 많이 자랑해왔고 크렘린에 따르면 약 150명의 미국인들 이 프로그램을 이용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러시아로 계속 떠난다면 미국이 어떻게 살아남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이득을 보는 건 푸틴만이 아닙니다. 러시아에는 크렘린의 자금을 받는 사람들과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터무니없이 높은 수수료를 부과해서 막대한 이익을 챙기기도 합니다. 러시아로 이주하고 싶은 분들 중에 텍사스에서 러시아로 이주한 허프만 가족을 아는 분도 있을 텐데 이 일은 작년에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들이 이사오기 훨씬 전에 텍사스 그안츠타사에 있던 집을 팔았고 집에 잡혀있던 모기지 담보대출을 갚고 나서 약 10만 달러 정도를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돈의 대부분은 이주를 도와준 중개인에게 갔고 나머지 돈은 실제로 집주인의 아들에게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 아들은 그들의 5만 달러를 이용해 수출입 사업을 시작하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돈을 받자마자 사라져버렸습니다. 러시아도 다른 나라들에서 똑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국에서 온 사람들이 있고 그들은 더 많은 영국 사람들의 러시아 이주를 돕고 있습니다. 러시아로 이주한 후 이것이 그들의 전업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종의 폰지 사기처럼 들리는데 사람들이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더 많은 사람들이 하도록 유도받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팟캐스트나 다른 곳에서 서비스를 광고할 때마다 한 가지 단순한 사실은 피할 수 없습니다. 러시아 내에서는 푸틴을 비판할 수 없습니다. 여기 한 사업가가 인터뷰에서 한 말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러시아, 특히 모스크바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안전하다라고 생각하세요? 정부를 지지하지 않을 경우엔요? 그리고 그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비판한다면 여기서는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알렉세이 나발니에게는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겠죠.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요? 아, 잠깐만요. 말할 수 없겠네요. 그는 죽었으니까요. 러시아가 그를 죽였고 푸틴이 그를 죽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러시아 정치에 관여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방금 러시아에서 사는 것이 안전하다고 말했지만 사실 그렇지 않죠? 푸틴 정권에 반대해서 목소리를 내면 위험합니다. 저는 매일매일 스탈마 정부에 대해 비판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감옥에 가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푸틴의 러시아에 가서 비판을 시작한다면 저는 사실상 현대판 굴라그에 갇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안전하지 않다는 거죠. 맞지 않습니까? 보세요. 사람들은 여기서 좋은 점과 나쁜 점에 대해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제 유튜브 채널에서 장단점을 말하지만 감옥에 간 적은 없어요. 그건 지금 당신이 자금을 지원하고 있어서 그런 건가요? 그동안 외국인들은 러시아가 살기 좋은 나라라고 모두를 설득하려고 하고 있어요. 러시아인들은 실제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유럽에서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 감염률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예요. 러시아가 현재 겪고 있는 인구 위기는 지난 200년 동안 최악의 상황입니다. 또한 이 기간 러시아는 I 차 세계대전 냉전, 소련 붕괴를 모두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지금이 러시아가 역사상 가장 낮은 출산율을 겪고 있는 시기입니다. 부패 수준은 사실상 들어본 적이 없을 정도로 높으며 유럽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푸틴은 전쟁 반대만으로 더 많은 정치범을 감옥에 가두고 있는데 이는 스탈린보다 많습니다. 사실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러시아의 정치범 비율은 실제로 스탈린 이후 가장 높아서 소련 대부분 시기보다도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터넷에 대한 탄압 역시 현대 국가에서는 볼 수 없는 수준입니다. 유럽에서 단연코 최악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현재 러시아 일부 대도시에서 인터넷을 몇 주간 차단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인들도 점점 지치고 불만이 터지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영혼에서 우러나오는 외침입니다. 이것은 이미 영혼에서 우러나오는 외침입니다. 유튜브 끄고 인스타그램 끄고 왓츠앱 끄고 가장 멋진 나라에서 세상에서 제일 형편없는 인터넷을 만드세요. 우리는 빌어먹을 북한이 아니라 러시아입니다. 모든 걸 다 끌 필요는 없습니다. 젠장할.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나쁜데 러시아 내부의 인프라도 아주 빠른 속도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소셜미디어에 공개적으로 영상을 올려 푸틴에게 직접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 사람이 자신이 살고 있는 건물에 대해 이야기하는 영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의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이 건물은 언제든 무너질 수 있어 크렘린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블라디미르 블라디미로비치. 저희는 스베르둘롭스크 지역 사로프 마을의 노후 위험 건물에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저희는 간절한 마음과 눈물로 당신께 호소합니다. 저희 마을에서는 아무도 저희의 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건물이 사람이 살 수 없을 만큼 악화됐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의 잘못이 아니라 관리 회사들과 그들을 감독해야 할 당국, 그리고 사로프타운 행정의 무책임으로 인한 결과입니다. 어디서나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건물들은 순식간에 위험하다고 판정되지만 사람들을 옮길 곳이 없습니다. 임시주택들은 상태가 끔찍해서 그곳에 있는 것조차 위험합니다. 우리 건물에는 아이들, 장애인, 대가족, 연금 수령자, 암 환자와 만성 질환자, 그리고 특별 군사 작전에 참여한 가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정말 간절히 부탁드리니 이 문제를 직접 챙겨주세요. 여러분은 걱정되지 않으십니까? 러시아가 2026년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최대 예산을 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본 그 건물은 1년은 더 버틸 거라 확신합니다. 푸틴은 그 건물엔 신경 안 쓰지만 진짜 걱정하는 건 유럽입니다. 그는 유럽 도시들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크렘린에 따르면 유럽은 크리스마스 보낼 돈도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럽 도시 어디에도 크리스마스 조명이 없다는 겁니다. 농담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저는 진지합니다. 이것은 크렘린 대변인의 공개 발언이었고 이제 그녀는 소셜미디어에서 밈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그 연설을 가져와 그녀에게 유럽 전역의 조명을 비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보시죠. 이제 러시아 내부가 어떤 모습인지와 비교해보고 누가 진짜 어둠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지 확인해 대봅시다. 러시아 도시 앙가르스크의 약 16만 명 주민들이 영하 20도 이하, 즉 약 영하 4도 화씨로 떨어진 혹한 속에 있었습니다. 현지 발전소 사고로 이들은 아파트에서 난방 없이 지냈습니다. 이 점을 다시 한번 모두에게 상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러시아 대부분의 도시, 특히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 외곽 지역에서는 여전히 소련 시절에 지어진 발전소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라디미르 푸틴은 이런 발전소 업그레이드나 유지 보수에 돈을 거의 쓰지 않았습니다. 현지인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들은 그냥 집에서 조용히 얼어붙은 채로 블라디미르 푸틴 황제가 도와주기를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여기 메시지가 있습니다. 힘들었고 사람들이 걱정했어요. 정말 추웠고 우리는 얼어붙어 담요 3-4장을 덮고 잤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참는 것뿐인가요? 우리는 예전에도 그랬어요. 러시아인들은 인내심이 강해요. 비슷한 사고가 매년 있었어요. 이제 또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희망조차 없어요. 그게 문제예요. 당연히 불안하죠. 우리 국민들은 인내심이 강해 기적을 기다립니다. 모두 언젠가 이런 부당한 대우가 끝날 거라 생각했을 거예요. 아마 모두 속으로 조용히 저주했을 거예요. 현실은 슬프고 러시아 엘리트들은 평범한 러시아인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건 아주 오래된 이야기죠. 그래서 러시아의 여러 지역들이 계속해서 고통받고 있는 겁니다. 텔레비전의 엘리트들은 우크라이나인들이 크리스마스에 고통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러시아를 지지하지 않는 우크라이나인들의 크리스마스를 망쳐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크라이나를 크리스마스 선물로 폭격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농담이 아니라 직접 들어보세요. 그리셈스 휴전에 관해서요. 군국주의자로서 저는 완전히 다른 용어를 선호합니다. 크리스마스 폭격이죠. 그리고 참고로 이건 우리 발명이 아니라 미국의 발명입니다. 이것이 바로 1972년 12월에 있었던 라인베커 이 작전입니다. 아마도 전략 항공의 마지막을 장식한 백조의 노래였습니다. 왜냐면 이 크리스마스 폭격에는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B-52 전략 폭격기가 동원되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괌 섬에 있는 앤더슨 공군기지에서의 이륙만 해도 거의 3시간이 걸렸습니다. 첫 번째 공격 때 1입니다. 폭격기 편대는 북베트남에 접근할 때 거의 100km에 걸쳐 늘어섰습니다. 크리스마스 폭격으로 불렸던 라인베커 이 작전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북베트남과 소련은 자신들이 그들을 격퇴하고 완전히 패배시켰다고 믿었습니다. 미국 측은 자신들이 그들을 폭격해서 석기시대로 되돌려 놓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어떻게 끝났을까요? 1972년 12월이었고 1973년에 베트남에 관한 평화협정이 파리에서 체결되었습니다. 결국 폭격이 평화로 이어진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휴전은 없었고 오직 크리스마스 폭격만 있었습니다. 저희가 평화 협정을 위해 제시한 조건들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크리스마스 폭격이 반드시 이어져야 하며 그 강도는 최고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합니다. 드론 공격 장면을 많이 보여주는 영상의 문제는 영상에서 러시아 군인이나 사람이 다치지 않아도 문제가 있다는 점입니다. 유튜브는 보통 저희 영상을 수익 창출 제한하거나 제한을 거는데 실제로 지난주에만 전쟁 관련 영상 4개가 유튜브에 의해 수익 창출이 제한되었습니다. 드론 공격이나 전선 촬영 영상은 광고주에게 적합하지 않아 영상들이 제한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현대 전쟁의 현실이고 이것이 우크라이나인들이 싸우고 살아남으려 애쓰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모든 것을 다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고 있고 그래서 저희만의 플랫폼인 베이식스 인사이더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가 처음부터 직접 만들었기 때문에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저희는 드론 공격 영상을 흐리게 처리할 필요도 없고 최전선 영상도 흐리게 처리할 필요가 없으며 러시아 공군 기지가 파괴되는 장면도 흐리게 처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는 사이트에 광고를 전혀 싣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광고주 불만 때문에 저희가 자율적으로 검열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는 광고로 사이트를 운영하지 않고 여러분의 후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콘텐츠에 관심이 있고 저희 영상을 검열 없이 시청하고 유튜브에는 올릴 수 없는 보너스 콘텐츠도 보고 싶으시다면 꼭 basicsinsider.san킴에 가입해주세요. 설명란에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스캔하셔도 됩니다. 가입하시면 이미 업로드된 콘텐츠와 앞으로 올 영상 모두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게다가 저희의 취재와 채널을 후원해주시는 것이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 이름은 샘이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